네. 자, 오늘 저희 맛수 한판에서는 포장 제지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판지와 같은 이 포장용 상자 가격이 올해나 내년에 한 10%까지 오른다고 하죠. 오늘 제지주들의 상승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소재주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으로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맛수 한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는데요. 자, 포장 제지주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하는 종목들까지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 나오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투자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저 염정 팀장님과서는 또 장대 양봉 복장으로 시장의 상승 기운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볼까요? 네, 자, 포장 제지주 가운데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삼고 계시는지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좀 자막이 잘못 나가서요.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영풍제지, 그리고 염정 팀장께서는 대형 포장을 꼽아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께서 이 제지주 꼽는 게 좀 쉽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가 전부 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제지 가격, 그러니까 포장 골판지 가격을 좀 인상을 하겠다 협회에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오늘 대거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이 주식이라는 게 연속성을 띠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혹은 지금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 급등하는 상황에서 네. 딱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봤는데 또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뭐 죄송하지만 모든 종목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포장 제지주를 보질 않았어요. 네. 워낙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뭐 소외가 됐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계속 소외받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반짝 오르는데 무엇을 추천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안정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아시아 제지를 좀 관심 있게 예. 영풍 제지를 좀 예, 관심 있게 근데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표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여기서 꼭 추천주를 꼭 찾아야 된다기보다는 이 제지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는 보수적인 시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그것 또한 많은 분들께 투자 인사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예. 전체적 보수적인 시각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연속성을 띄워줄 수 있다라면 그건 오늘 이제 제가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 연속성을 띄워줄 수 있다라면 그래도 이 종목이 좀 치고 나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만약에 연속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연속성을 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섹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냥 종목군들인데 뭐 어저께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성 실패를 했지만 하락하는 것이 하루를 그치고 앞으로 기대감을 띠면서 반등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지 관련해서 골판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가격 상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겨울 혹은 뭐 내년까지 해가지고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뭐 관련된 기업들을 선정을 좀 하는 게 해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포장. 네, 대형 포장을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염정 팀장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골판지 관련주, 이제 포장지 관련주들은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정도만 움직이지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가격 인상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제한했다. 네. 네, 제한했다라는 예.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데 이게 예.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워낙에 오늘 좀 이렇게 좀 개별적인 테마 이슈가 좀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그만큼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없다라는 걸 반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형 포장을 고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급작스럽게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이미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에서 종목을 찾는다기보다 오늘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골판지 쪽에 대해서 이제 포장 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골판지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가장 그 기초 투자 비용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한 4-5개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5개 회사가 약간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좀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뭐 이번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뭐 연말이라든지 연초 정도로 이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만 살짝 보시고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뭐 이런 택배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밸류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흐름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한마디로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골판지 쪽 오늘 오르는 종목 쪽에서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장 초반에 올랐다가 지금 많이 또 빠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오후까지 끌고 가실 종목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오후까지 끌고 갈 종목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오늘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중에도 좀 변동성을 키워줄 수 있겠지만 이런 장에서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유창희 대표께서도 네.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포장 이 골판지 사업 부분이 또 수익성이 뭐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감들 네. 그리고 이제 골판지 관련해서 산업 섹터가 작년에 또 올해 조금 연초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맞아요. 것은 예. 그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택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또 올 상반기에는 그 쿠팡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그러면서 또 이제 관련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나오면서도 뭐 관련된 골판지 제지주들이 또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골판지 관련해서의 어떤 그 폐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폐지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환경 규제, 또 우리나라가 수입이라든지 수출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 제작 여건이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원가 자체의 가격이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반영되면서 움직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다 지나간 상황에서 별 특별한 이슈가 없던 상황에서 그냥 이제는 힘들겠다. 우리도 힘들다. 가격을 올려달라. 라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는 것이라서 이것이 이제 뭐 현실화되는지 여부 그리고 꼭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또 골판지라든지 제지주에 대해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관련돼서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겠네 하면서 계속 투자가 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섹터랑 다르게 이런 상당히 좀 작은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관리는 잘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골판지 원지 가격이 1년 동안 무려 50%나 올랐어요. 네. 근데 제대로 가격 인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겨우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제야 이 제지 회사들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이제야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전가시키면 이제 좀 실적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엄청난 박스가 늘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죠. 하루에 뭐 적어도 5개씩은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소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이렇게 소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게 사실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가격에 포장 가격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화장품 가격까지 또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박스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상승의 모멘텀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도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져서 더 빠질 것이 없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염정 팀장님 저의 의견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지적하실 만한 거 없으십니까? 이제 뭐 네.
앞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이제 원재료 가격 50% 인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럼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뭐 이제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얻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그 업체 관계자들의 그런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상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거의 다 이제 소비자가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은 뭐 이제 그런 수순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포장재지 쪽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급작스럽게 뭐 좋아진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제 규모가 좀 작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섹터가 자체가 이제 섹터라고 좀 부르긴 좀 그렇고, 그 업종 자체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오히려 저는 이제 연말 되면 또 이제 택배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뭐 선물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이슈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 시장의 흐름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CJ 대한통운도 전고점 대비해서 전고점이 19만 원대였었는데요. 지금 14만 원, 14만 9천 원대까지도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뭐 전반적으로 뭐 택배 가격의 뭐 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결국 귀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단기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자, 두 분 모두 제지주에 대해서는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오후장에는 좀 정리를 하고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 요즘에는 이 컨텐츠 관련 주식은 거의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문어발 순환매의 승자는 가장 긴 다리는 뭐겠습니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승자의 주식 먼저 볼까요? 자, 저 유창희 대표와 염정 팀장께서는 메타버스의 가장 승자는 뭘 꼽고 있을까? 네, 유창희 대표는 하이브, 그리고 염정 팀장께서는 덱스터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미 정모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주식은 냉정하게 봐야죠. 자, 덱스터가 가장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사실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직접 소외주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터 쪽에서의 생각까지 그럼요. 확장시키지 못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세가 너무 좀 가파랐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다라는 부분, 특히 일부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로 더 들어간다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덱스터뿐 아니고요. 모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움직이면 다 좋고요.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라든지 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의심할 여지가 없고 지금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덱스터 같은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뭐 3분기부터는 이제 적자에서 대부분 이런 좀 아무래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지금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은 좀 아무래도 지금 뭐 제작비,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인 상태였던 구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덱스터는 이제 4분기에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4분기에는 지금 한 3분기 영업이익이 약 7억 정도로 이제 반전을 했는데요. 4분기에는 약 37억 정도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또 내년에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덱스터는 뭐 넷플릭스와도 또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고 뭐 영화 제작이라든지 VFX 같은 이런 본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좀 이런 컨텐츠 기업들의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보려고 한다면 이제 뭐 글로벌 OTT라든지 제작사들의 어떤 레퍼런스가 좀 좋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시기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사실 그때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쉬었고 그런 쉬었어요. 이제 지금 상승 전에 뭐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네. 쉬었다기보다는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관점이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의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흐름을 저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그때 이제 로블록스 상장과 이제 맞물려서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크게 나타나면서 사실 뭐 그렇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상장에도 성공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고점이 지금 1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요. 11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의 10배 가까운 공모가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게 메타버스의 어떤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었고 사실 너무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요.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많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메타버스 ETF 관련해서 이제 상장이 되고 다시 한번 뭐 컨텐츠주 관련주가 움직이고 엔터주가 계속해서 장이 좋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또 메타버스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최근 한 2, 3주간 흐름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고점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네.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투자하셨던 분 차익 실현하시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워낙에 좀 폭발을 했지만 다시 조금은 좀 주춤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주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우려감은 많이 올랐다는 것 네.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외에는 없어요. 네, 아니 저 되게 자연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말투가 좀 아니야, 뉴스성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지금 뭐 거의 뭐 2, 3주간 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메타버스 급하게 직접적인 올랐다. 수혜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다음 주가 되면 좀 네. 한도가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지금은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이 컨텐츠주들은 당분간 좀 쉬어가겠다. 이유는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하이브. 네, 네. 뭐 하이브 선정을 해드렸는데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호재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랐었던 건 사실이고 또 하나는 며칠 사이에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런 메타버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실은죠. 비트코인은 이제 ETF 상장, 선물 지수 상장이라든 이벤트,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섹터가 같이 또 뭐 붐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이러한 이슈는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오히려 그것이 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흐름 자체가 메타버스는 뭐 상승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지 이게 뭐 길게 봤을 때 지금 뭐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게 최대 수혜냐라고 보는 관점과 지금 투자해도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기대감들 뭐 이런 것을 좀 묶어서 본다라면 결국은 이제 엔터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엔터주들은 꼭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말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어떤 영업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기대감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엔터주들 실적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더 공고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다가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 이제 하이브를 선정하게 된 것은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기획사인 것 같지만 이런 플랫폼 사업 영위를 가장 선도했었다는 것이죠. 그런 성과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완전한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이 메타버스를 이제 덮어가는 그러니까 가는 부분들을 이제 시연하고 있는 그 기획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두나무가 JYP와 지분을 수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왜 그랬겠습니까, 두나무가?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동의하는 힘을 좀 보태드리고 네. 싶어서 무형의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일수록 이 메타버스에서 활용도가 높겠죠. 그쵸. 네. 그래서 하이브를 플랫폼 관련 주식으로도 보고 그쵸. 메타버스 ETF에서도 하이브의 그 비중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급도 요즘 개선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다가 말씀처럼 이제 BTS가 오프라인 콘서트도 개최하면 네. 그리고 티켓 파워까지 있어서 실적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주목한 것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 앞으로 좋아질 것도 다 알겠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주가를 훼손할 만한 혹은 실적을 훼손할 만한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악재라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이제 슬슬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받겠다. 다음 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오랜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어떤 일종의 감이랄까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시그널을 어떻게 찾으세요? 이번 콘텐츠는 쉬어갈 거라는 시그널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감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순환매가 뭐 빨라졌다 아니면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던가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수급 차원에서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제 예. 사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먼저 들어오면서 사실 상승을 받고요.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이렇게 만약에 합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고점이 발생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큰 섹터들, 무거운 섹터들이 움직임이 워낙에 없고요. 그래서 컨텐츠주 관련해서 뭐 엔터주 관련해서 이번에도 장이 좋고 오늘 또 제주주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시장을 앞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투자처가 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언제든지 빠르게 이제 테마주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섹터의 순환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2, 3주 동안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꺾여도 되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챙기고 수익을 챙기고 가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긴 관점에서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라면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투자자분들은 언제 사시면 좋겠습니까?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 뭐 현재가도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만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과거의 어떤 가상현실이라든지 혹은 과거의 뭐 특정 포켓몬스터처럼 특정 게임 이렇게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을 때랑 지금은 전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움직이는 것은 좀 다르다고 테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골판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요 이슈 하나의 섹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지 자체가 이제는 플라스틱이 없어지고 무조건 종이로만 해야 된다. 혹은 뭐 포장지가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지니까 뭐 고급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주를 다시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그 메타버스라는 건 예전의 과거의 방식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눈에 띄게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특수 효과라든지 뭐 엔터 관련된 컨텐츠, 뭐 게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반대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못 움직였던 섹터도 있어요. 근데 그 섹터가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맞물린다라면 저는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5G 장비 이런 투자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 메타버스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뭐 우주 산업이 됐든 통신 서비스가
같이 못 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지해서 메타버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본다라면 만약에 메타버스가 더 강하게 가고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그동안 못 갔던 섹터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후발주자로 뭐 급등세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한 번 정도는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섹터를 억지로 좀 찾아본다. 억지가 아니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면 조금은 5G 투자 장비 이런 섹터도 한 번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제가 강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가요? 최근에 5G가 좀 쉬다가 최근에 오르는 것도 이 큰 영역에서 메타버스의 확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가격 전략을 연정 팀장님께도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네. 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파실 수 있을 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오늘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좀 짧게 목표가를 좀 드리고요. 뭐 22,000원 뭐 아직도 더 갈 길은 멀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22,000원은 좀 넘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또 2만 원대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한 17,000~18,000원대까지 다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부분은 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익절을 하시는 게 이제 마음 편하게 또 주말을 보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